그러면 이어서 이제 공부를 진행하는데 뭐가 있냐면 공무원 이거 내가 질문 한번 해보자.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손해를 끼쳤다. 피해자는 배상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손해 끼쳤다. 편의상 그렇게 말하지만 공무원이 직무 수행한 게 위법이다. 이거 하나 가지고 배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공무원이 직무 수행한 게 이제 우리가 법 용어는 법령 위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위법의 의미란 말이에요. 위법만 인정돼 가지고서는 배상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한 게 위법하게 한 것에 뭐가 있었어야 돼? 고의가 있었거나 또는 과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엮어서 고의나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그로 인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손해가 났어야 돼.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요 사실 하나만 갖고 배상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응?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법관이 재판 진행을 잘못했다. 그러면 요거는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받기 힘들다는 거죠. 응?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 만드는데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돼. 헌법 위반되게 만든 건 이건데 그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손해배상은 요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교재 우리 새 책으로 보면 588쪽에 의 고의란 뭐고 과실이란 뭐다. 이런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방가로 2번이 이제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요새 경향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객관화. 응?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위에 고의라는 건 뭐야? 알면서 하는 거야. 응? 또 과실은 알았어야 했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야. 응? 근데 원래 이거 피해자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위법한 직무 수행이 된다는 걸 알면서 했다. 응? 다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거를 피해자가 증명을 해내야 돼요. 원래. 근데 피해자가 어떻게 증명해? 이 공무원이 알고 있었다.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 했다.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걸 입증하기가 엄청 어렵죠. 이게 말하자면 주관적인 어떤 공무원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입증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입증 못하면 배상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주관적인 내면의 심리 상태로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화시켜서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향을 이제 객관화 경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래서 일단 제목에 객관화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오늘날의 경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여섯째 줄 끝에 판례는 뭘 기준으로 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 이런 걸 판단하지?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느냐? 그 해당 공무원 그 직무 수행할 당시의 심리 상태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들 있죠? 그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한 직종의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할 때 기울이는 주의력 이거 정도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공무원들은 이 직무를 지금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유사한 상황에서 최대로 적법하게 직무를 다 수행하는데 이 공무원만 유사한 상황에서 위법하게 했다. 그러면 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평가하잖아요. 과실 판단을. 그걸 우리가 객관화 경향. 그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 판례는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직무 수행한 공무원에게 과실 유무를 판단하자.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소개돼 있죠? 다시 읽어보면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주의 의무를 결리한 걸 말한다. 그래서 통상적인 그 직무 담당하는 공무원의 평균적인 주의력과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가로 3번 내려가면
고의과실의 판단이죠. 동그라미 1번 다시 그 얘기 또 한 거예요. 응? 판단은 해당 직무를 담당한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력과 비교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건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때 동그라미 2번. 여기서 여러분 보자. 고의 또는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거. 이 고의 과실은 누구한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무를 실제 수행한 공무원한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국가는 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국가가 이 공무원 뽑고 직무하는 거, 직무 수행하는 거 감독 철저히 다 했다. 그런데도 이 공무원이 이렇게 직무를 수행했다. 그럼 국가가 그 공무원을 철저히 감독했다 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는 공무원한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한테 고의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이 공무원을 제대로 감독했느냐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배상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고의 과실은 누구의 고의 과실을 말하는 거야? 가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배상하도록 돼 있는 거지. 응?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줄 끝에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뭐야? 뽑고 감독하는데 응? 과실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 책임 져야 돼요. 응? 이게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괄호 속에 이게 뭐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응? 민법 756조상의 사용자 배상 책임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을 뽑고 감독한 국가에게는 잘못이 없어도 고의 과실이 없어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면에 민법은 이게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보면 예를 들면 고용주 있잖아요. 사장이 직원을 제대로 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직원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줬다. 그 업무하는. 그러면 사장도 배상 책임이 있긴 있는데 이때 사장이 직원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다 했다. 요걸 인정받으면 사장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국가는 말은 비슷하잖아. 국가가 사장이고 공무원이 종업원이야. 근데 종업원인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는 걸 감독을 국가는 철저히 했더라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괄호 속에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756조상의 사용자 배상 책임과 차이점이다. 사용주가 이제 고용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점을 잘 유의하고 한편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한편 최근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게 법에 의해서 주어진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게 의무 위반한 것이 돼서 위법으로 인정이 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행사하지 않은 것, 권한 행사하지 않은 것에 과실도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것도 꼭 알아두세요. 네, 3번도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과실도 있었다라고 동시에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관련해서 우리 과실 인정 여부와 관련된 판례들이 꽤 많은데 여기 중요한 판례들이 꽤 있습니다. 자, 맨 위에 589 지금 보면 호적 담당, 등기 업무 담당, 뭐 주민등록 담당 이런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조된 서류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무슨 뭐 등기를 해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게 제대로 된 서류인지 그 제대로 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누군가가 자기가 애를 낳았다고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러 왔어.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은 그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거 제대로 돼 있냐? 뭐 이런 것만 보고 출생신고 처리해 줘야죠. 응? 이 진짜 낳은 애냐 아니냐? 그것도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럴 권한까지는 없어요. 그냥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제대로 돼 있느냐, 첨부된 서류가 제대로 돼 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이 애를 낳은 친모냐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보고 할 그럴 권한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의무 자체는 없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 비슷하게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공무원이라면 통상의 주의 의무만 기울였더라도 쉽게 뭘 발견할 수 있었대요? 호적 신고나 등기 신청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통상의 주의 의무입니다. 통상의 주의 의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이게 위조된 서류들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응? 그걸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그랬다면 결론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다 신청을 받아 뭐 등기 등록 이런 걸 다 해줘서 문제가 됐다면 결론은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통상의 주의 의무 정도는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응? 근데 통상의 주의 의무조차도 기울이지 않아서 위조된 서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걸 알지 못했다면 직무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 응? 근데 이런 호적 등기 주민등록 이런 거 담당하는 공무원은 어느 정도의 주의를 해야 될 뭐냐면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주의 의무. 그것도 서류에 기재상 제대로 써 있나 이 서류가 제대로 된 서류냐 뭐 이 정도 간단히 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응? 그게 진짜로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까지 다 조사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2번. 자, 2번을 보니까 그 첫째 줄에 판결서 위조해 갖고 왔어요. 누가? 판결서 위조. 응? 그러니까 이놈이 사기꾼이야. 이놈이 무슨 판결서를 갖고 왔냐면 원래 이 A라는 사람 땅이야. A 소유의 땅. 근데 B라는 놈이 이 A하고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땅인지를 놓고 소송을 벌여서 자기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B가. 그래갖고 B가 제가 지 땅이라고 인정받은 승소 판결서를 만들어 갖고 온 거야. 위조해서. 그러면서 등기하러 와서 이제 내가 이렇게 판결에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내 땅이라고 등기를 해달라. 응? 근데 등기 공무원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B 땅으로 등기를 내준 거죠.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국가기관이 B 땅으로 등기를 해주니까 B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을 C한테 싹 팔아먹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A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 땅이 C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A가 이때 여러분들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당연히 B 땅인으로 등기 다 돼 있으니까 B 땅으로 믿고 B한테 제값 주고 산 거잖아요. 이 땅 C 땅이 됩니다. 법적으로. 응?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A가 문제된 거예요. 지금 A는 C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물론 B하고 C하고 짜고 이렇게 해서 했다면 그건 또 달라집니다. C가 반환을 해야 돼요. 응? C는 그냥 이게 선량한 제3자야. 제대로 된 거로 믿고 제값 주고 산 거야. 그럼 C는 땅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B가 사기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일단 한번 B를 잡아야 돼. B를 사기범으로 고소하고 처벌받게 하고 그 다음에 B한테 받아내야죠. 땅값을. 그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B가 잡혔어.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사기범으로 처벌은 받아. 처벌받는 건 형사 문제고 이제 땅값을 받아야 되는데 땅값 받는 건 민사 문제예요. 이건 또 별도로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B는 이 땅 팔아서 사기쳐서 땅 판 돈 갖고 다 유흥비로 다 썼어. 재산 하나도 없어. B한테 어떻게 받아? 그러면 결국 A가 문제 삼은 건 아니 이렇게 B가 사기치는데 공무원이 이거 위조된 판결서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등기를 해주는 그것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 그래서 이 등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 돼가지고 피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해라 하고 A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응? 응. 그러면 2번 읽어보면 인정됐대요, 안 됐대요?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등법원에서는
등기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판결서가 좀 다르단 말이야. 보통 판결서하고 위조해 갖고 온 거라 보통 판결서 양식하고 다르고 좀 모양도 달라. 그러면 이거 그 등기 담당 공무원이 좀 의심을 해보고 이게 진짜 판결서인지 확인 절차를 좀 거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거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진짜라고 믿고 등기해준 잘못이 있다. 과실이 있다.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는 게 고등법원 판결이 있어. 근데 국가가 그 인정 못해하고 대법원까지 또 올라간 거예요. 대법원은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자, 그 등기해달라고 이제 제출한 서면으로 첨부서면에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건데 그 기재된 사항이나 기재 형식이 보통의 판결서하고 좀 다르게 돼 있다. 그 이유만으로 판결서가 진짜냐 아니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등기 담당 공무원이 확인 절차까지 거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등기 담당 공무원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세하게 확인 절차까지 거쳐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은. 응? 그죠?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이 그거 확인해야 될 의무를 안 했다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건 잘못 판결한 거다. 다시 재판해 하고 내려보낸 거예요. 파기환송했다는 얘기는 대법원이 고등법원한테 다시 재판해. 니네 재판 잘못했어. 결국은 그러면 이 취지가 뭐겠어요? 이 등기 공무원은 두 번 제출해. 판결서 진정성립. 이게 무슨 말이겠어? 둘째 끝에 판결서가 진본이냐 아니냐, 응? 진짜냐 아니냐, 이거 자세하게 확인 절차까지 거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럴 의무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그거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응?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와, 그러면 열받는 거죠. 응? 한편 3번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뭐였어요? 이 또 읽어보세요. 우송되어 온 주민등록표가 위조의 의심이 있는데도 확인 조치를 안 한 채 접수하고, 또 통장이 실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전입해서 사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줬어. 통장은 이거는 지금 91년도 판결이니까 80년대 말에 일어난 사건이겠죠. 지금은 도장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로 이사 갔죠? 그럼 옛날에는 그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통장한테 도장을 받아야 가서 전입신고서를 도장받아서 제출해야 됐어요. 전입신고할 때. 지금은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전입신고 하잖아요. 응? 통장에 도장 안 받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 통장이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실제로 이사 와서 거주하는 자인지 확인도 안 한 채 그냥 도장 찍어준 거야. 응? 그래가지고 아까 공부한 대로 통장, 신분은 공무원 아니지만 직무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포함. 응? 공무원 통장도 잘못, 또 누구도 실제 주민등록 업무 담당하는 신분이 공무원자도 이거 확인 안 했잖아요. 응? 이거 위조 의심이 있는데도 이게 위조된 건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허위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서 결국은 뭐 이 사기치는 놈이지, 그죠? 이래가지고 아마 뭐라 그럴까, 진짜 무슨 뭐 딴 사람 건물이나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 건물이나 땅을 가지고 은행 가서 이제 담보로 잡히고, 응? 거액을 대출받아서 이제 무슨 사기친 그런 사건이었나 봐요. 응?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응? 인정한 사례, 그죠? 또 여기서는 위조됐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봤네요,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3, 4번 보면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발급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공무원들은 그것이 위조된 것인지 또 이게 이런 거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논리예요. 응?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주민등록 이거 창구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 짜증날 거야, 그죠? 이거 잘못 발급해 주고 하면은 이게 사고 난단 말이야. 응? 그 약간 맡기 싫어하겠죠? 응? 더더군다나 또 맡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는 얼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그죠? 주민등록증 등본 냈는데
실물하고 주민등록 사진하고 너무 달라. 본인 맞는지. 그죠? 어렵죠. 예. 그래서 요새는 그 뭐야 다 이제 지문 인식 이런 기구를 쓰거나 또 뭐 정맥 인식하는 기구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죠. 본인 여부 확인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보험 다 들어줘. 보험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다 해줍니다. 그런 거 안 해주면 이런 업무 기피하거든요. 나 안 갈래요. 응? 네,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이제 법을 집행하는데 법 집행에서 법 규정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집행을 한 결과가 돼버렸어. 그럼 공무원의 법 해석에 잘못이 과실이 있다고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자, 1번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세요. 밑줄 친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못 갖췄대요. 그래갖고 법 해석 잘못해서 위법한 조치를 해버렸대요. 응? 그러면 이 말 뜻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돼서 자기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지식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도 모르고 있고 필요한 지식도 못 갖춰가지고 법 해석을 잘못해서 위법한 조치가 됐다면 그 공무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과실이 있다. 근데 끝에 가면 꼭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늘 얘기하지만 그지 같은 마무리. 그냥 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야이씨 짜증나죠. 그죠? 과실이 있다. 이거 과실이 있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에 한정해서. 맞죠? 일반적으로부터 과실이 있다. 그러나 2번 보면 어떻게 돼요? 둘째 줄 중간. 아이고 법이 어떻대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 워낙 해석이 어려운 데다가 학자들도 막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놔. 판례도 통일이 안 돼 있어. 이런 상황. 이게 상황이 이래. 그래서 나름대로 셋째 줄 그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했대. 여기 벌써 힌트가 있어.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했대. 이 말의 뉘앙스는 뭐야? 그럼 설령 결과적으로 법 해석을 잘못해서 위법한 조치를 하게 됐다 하더라도 신중을 다했다 그러잖아요. 과실이 인정 안 해주라는 거지. 나름대로 공무원이 신중을 다해서 이 해석이 맞아라고 해서 어느 한 해석하는 견해를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러한 해석에 따라 조치를 했어. 근데 결과 이게 소송이 벌어지고 대법원에서 위법 이러고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조치가.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법률 전문가인 평균적인 행정 공무원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과실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출발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그 다음에 학설 판례도 통일이 안 돼 있어.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좀 해석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석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한테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 과실 인정하면 여기도 공무원의 법 집행 조치가 결과적으로 위법이 됐지만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으니까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법한 조치만 행정소송에서 취소하거나 무효화 해주는 거고 손해배상까지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의 핵심은 그러니까 1, 2번을 한데 조합으로 묶으세요. 그죠? 1, 2번을 묶어보고 3번은 첫째 줄 뭐라고 돼 있죠?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이라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어느 때 확립될까요? 법에 대한 해석이. 그렇지.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법의 의미나 적용 기준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게 이런 게 해석이 확립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법령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이 결정적인 키워드라고요. 그렇다면 법 해석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어느 해석 견해를 따라서 집행했다면 그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마무리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번 판례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4번은 어때요? 첫째 줄에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판결로서 이 법의 의미나 적용 기준은 이렇다라고 해석이 확립됐어.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확립된 법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밑에 쭉 보면은 어떻게 돼요? 셋째 줄에 확립된 법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계속 고집. 뭔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확립된 법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계속 고집하여 위법한 조치를 했다면 결론 그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쉽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3번하고 4번을 이렇게 연이어 배치하는 건 3번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이었고 요거는 법령에 대해서 판결로서 확립이 된 다음이었고, 그죠? 결론이 상이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5번 판례 되게 중요합니다. 5번은 자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첫째 끝에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따라서 처분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행정규칙에서 정한 처분, 행정규칙 나왔죠? 행정규칙이 뭐냐면 행정조직 내부법이에요. 상급기관이 업무 처리 지침 정해준 거예요. 그럼 하급기관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왜 상급기관의 그 지침에 안 따르면 징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급기관의 공무원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한 거야. 근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위법한 조치였다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렇게 상급기관의 지침대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그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그 공무원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 얘기가 간단하게. 그래서 설령 공무원이 행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나중에 뭐야? 위법으로 판명이 났어. 소송에 의해서. 그랬더라도 그 공무원이 뭐에 따라 업무 처리한 거예요? 행정규칙에서 정한 기준대로 처리를 했다면 그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간단한 거예요. 이게 핵심. 그 밑에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들이야. 동그라미 1, 2, 3번이.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은 안 지는 거죠. 대신에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거로는 인정이 됐죠. 위법한 처분은 취소해주거나 무효화시켜주는 거지. 없던 일로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6번은 조금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7번 중요하게. 7번 이제 비교적 최근 판례로 7번을 중요하게 여겨주기 바래요. 자, 간단히 말하면 7번은 우리 거기 기간제 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쳐주세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은 쉽게 말하면 우리 조그맣게 말한 행정규칙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 해놨대요? 기간제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쉽게 말하면 정규직 교사만 뭘 줘? 성과급을 주는 거야.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 제외시켜놨어. 그래서 그거 왜 이 지급 지침은 누가 정했어요? 교육부 장관이 정해놨어요. 그죠? 첫머리 교육부 장관이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정했는데 기간제 교사는 제외시켜놨어. 그래서 기간제 교사 열받은 거죠. 왜 상여금 성과급에서 왜 제외시켰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위법 아니래. 국가 배상 책임 없대. 왜 그랬어요? 법률에서 기간제는 빼놓게 해놨대요. 상위법인 법률에서. 첫째 줄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셋째 줄에 보면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으로 대통령령이에요. 그리고 이
이 대통령령은 또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거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놨으니 그거에 따라서 한 것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가 배상 책임이 진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면 상위법을 고쳐야 됩니다. 상위법 잘못 만든 거다. 이게 문제가 돼야 돼. 이걸 싸워야 돼요. 교육부 장관이 그 지침 만들어 놓은 거에서 만들고 제외시켜 놓은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응?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상위법대로 한 것뿐이다 라는 논리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처분 이후에 한 구성에서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 과실유무 1번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자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얘기니까요. 1번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또 한번 다시 강조. 우리 손해배상 그 국가가 배상해 주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수행행위가 위법하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그 위법하게 된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보세요. 첫째 줄에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대요. 그럼 그거 믿죠.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이 말 나오죠.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이고요.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위법이라고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응? 위법 인정됐다는 말이에요.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이 꼴은 뭐야? 공무원이 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법하다는 점 인정된 것만 갖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위법만 갖고 안 되고 뭐가 또 있어야 돼? 고의과실. 따라서 취소되었다는 건 위법만 인정된 거지 그것만 갖고 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응? 왜? 아니 일단 위법은 인정됐어요. 그런데 아까 보세요. 아까 공무원이 한 행위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이 됐지만 앞에 판결도 봤잖아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도 많잖아. 뭐 있었어? 상급기관이 업무 처리 지침 정해놓은 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해? 과실 인정 안 해주잖아. 그렇죠? 과실 없다고 보잖아요. 아까 안 그래요? 응? 그래서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위법만 인정된 것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는 또 따져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위법만 인정되는 것뿐인데 취소되었다고 바로 그게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응? 고의 과실을 있는지는 따져봐야 돼. 또 별도로 손해배상에서는. 자 1번 맞습니다. 그러면 2번 또 읽어보면 마찬가지야. 어떤 처분이 취소되었다.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고의과실이 있는지는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그 처분한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를 결여하여 그 행정처분, 법집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뤄야 비로소 뭐야? 그 공무원에게 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손해배상,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법만 인정되는 것 같고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는 건 위법만 인정이 된 거지 또 고의나 과실이 공무원한테 있었는지는 또 따져봐서 결정 내려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1번 잘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죠? 그럼 이제 1번 같은 거 보면 아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뭐 했어? 법률 만들었어. 근데 만들 때 어떻게 했어? 우리는 헌법에 맞게 제대로 잘 만들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뭐가 났어?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 헌법에 안 맞게 만들었다 하고 나중에 결정 났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의 법 제정 과정에서의 고의과실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게 1번이에요. 어떤 법률이 1번 이겁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뭐야? 법 집행할 당시에 법률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응? 그러므로 그 공무원이 법 집행한 행위에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이 그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그 행위할 법 집행할 당시에는 그 법률이 위헌 아니거든. 그대로 법 집행한 공무원에게 그 법 적용 집행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하게. 응? 공무원은 있는 법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도 2번도 공부하실 때 똑같은 얘기인데 두 번째 줄 뭐가 나왔습니까? 응? 법령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이죠. 그럼 공무원은 어느 법에 따라야 돼? 위헌 선언 나기 전에 법령이니까 그 법령대로 집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무원. 근데 나중에 그 법이 위헌으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응? 아이 복잡하게 써 있어도 핵심 논리는 그거야. 응? 응.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제가 뭐 있어요? 나중에 사후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 집행하고 난 이후에 위헌, 위법, 법률 위반으로 선언된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데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 대통령이 밤새 연구하면서 대통령령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나? 아니죠. 각 이제 부처에서 다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법안 내용을 다 작성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국무회의 해가지고 대통령의 결재 받아갖고 그게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어느 부처의 공무원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법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야. 대통령 결재까지 나오고 해서 시행되다가 나중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게 잘못 만들었다 하는 게 결정이 나중에 났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밑줄 친 중간 부분 보세요. 어? 밑줄 친 부분. 그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을 만드는데 관여한 공무원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뭐 대통령령을 조항을 만들었어. 그죠? 새 법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 뭐가 없이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그죠? 그러니까 경과 규정은 법을 바꾸거나 할 때 예전의 법을 신뢰한 국민들 생각해서 뭐 예전에 뭐뭐 한 사람은 어느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한다, 뭐 어떻게 되도록 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걸 경과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안 두고 이제 새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끔 했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에게 어떻게 돼요? 응? 과실이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응? 그래서 그 행정입법 그 밑줄 친 부분부터 끝에까지 거기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응?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뭐였어요? 법에 의해서 직무상 권한 주어졌는데 그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게 의무 위반으로 위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시에 뭐가 있다고도 인정될 수 있다. 과실까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올 건 그거만입니다. 문장 부분만.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제 그 미니 젤리 컵 사건이라고 해서 그 아빠가 집에 가면서 통에 담긴 미니 젤리 그거를 사갔어. 근데 어린애가 이제 집에서 그걸 먹다가 질식된 거예요. 목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가 이 국가를 상대로 그 미니 젤리 컵 딱 목구멍에 딱 걸리기 좋은 크기. 그 크기나 그 딱딱한 정도 뭐 이런 걸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개정을 제대로 안 했다. 그걸 만들어 놔야 업자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 텐데 그걸 국제 기준에 맞게끔 제대로 수정을 안 해놨다. 뭐 이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배상은 못 받았어요. 응? 근데 이제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 논리가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게 의무 위반으로 위법이라면 동시에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이래놓고 이제 그 뒤에 이 사건을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밑에 그들이 제대로 이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느냐, 뭐 그런 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등등등등 해서 결론적으로는 배상까지는 못 받은 사건인데 그 판결문에 나왔던 거예요. 응? 자, 입증 책임. 소송에서는 항상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뭐예요?
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 공무원이 한 행위가 위법이다. 이거 다 손해배상 받고자 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입증. 응? 동그라미 1번 뭐예요? 피해자인 원고가 즉 손해배상 청구소하는 피해자 측 원고가 뭐 해야 돼?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중요한 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의료사고 당하면 누가 입증해야 돼?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 누가 입증해야 돼?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돼. 피해자 측에서. 쉬워요? 의료사고에서는 이 피해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응? 의사의 그 과실을, 진료상의 과실을. 그래서 항상 얘기가 뭐야? 이거는 좀 바꿔놔야 된다. 반대로 환자는 의사의 이러이러한 과실 때문에 이런 피해가 생겼다라고 어느 정도 그냥 그 수긍 가는 정도의 주장만 하면 되고, 그러면 그런 소송이 벌어지면 오히려 이제 가해자 측에 해당하는 의사 측에서 자기네 과실이 없었다는 걸 반대로 증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걸 증명을 못 해내면 의사 측에서 자기네 과실이 없었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 배상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걸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큰 영역이 의료 과실 영역, 의료사고 영역. 그러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네, 로비가 심하죠. 네, 그죠? 유치원만 봐도 응?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응? 자, 동그라미 2번. 네. 첫째 줄 꼭 알아서요. 가해 공무원이 누구인지까지 밝혀내야만 됩니까? 피해자 측에서 그것까지 밝혀내지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가해 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뭐만 인정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는 거야? 공무원 측에 의한 직무행위 때문에 이렇게 피해 입었다라는 것만 인정받으면 되지, 그 공무원이 누군지 이것까지 꼭 못 밝히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뭐 가장 전형적인 예가 시위 진압하다가, 그죠? 막 뭐 노동자들 뭐 아니면 시위대하고 경찰하고 막 얽혀갖고 시위 진압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고, 분명히 이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다. 이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어떤 경찰 공무원한테 뭐 맞아서 쓰러졌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 그거는 몰라도 괜찮다 이거죠. 응? 그래서 이거 알아둬. 그 다음에 고의과실한 위법, 법령 위반.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일반적인 어는 위법한 직무수행이었다 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여기서 근데 일반적으로 법령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원래가 법령은 이게 법률하고 우리가 명령이란 걸 말해.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이걸 합쳐서 보통 일반적으로 법령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다 성문법이에요. 문장으로 만든 이 성문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넓게 잡는 거예요. 법 표현은 법령이라고 써 있지만 이게 성문법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불문법도 위반하는 걸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더 넓게, 즉 모든 법규 위반,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에 해당하는 건 위반한 건 다 포함하고, 또 인권 존중 원칙, 신의 성실 원칙, 또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공소 양속에 위반된 행위로서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다 이러면 위법으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위법을 넓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무슨 법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위반했을 때 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으로 볼 때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 정도다 그러면 위법으로 인정하는. 그 국민이 손해배상 받기 좀 폭넓게 구제받도록 해서 이렇게 넓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1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2번은 행정규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정규칙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행정조직 내부법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했지만 공무원은 조직 내부에서 업무 처리할 때 상급기관이 정한 업무 처리 규칙, 지침, 이 행정규칙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징계는 받죠. 그러나 행정규칙대로 안 했다 그래서 거기 위반했다 그래서 그 행위가 국민하고 사이에 위법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법일 뿐 국민하고 사이에까지 효력 갖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면 대외적인 효력, 즉 법규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규칙은 뭐 논란은 있으나 결국 여기서의 모해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응? 그러니까 행정규칙 위반한 행위였다라고 해서 그게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응? 그 공무원은 징계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그라미 1번의 두째 줄. 여기서의 위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인 걸 말하는 거지 발생한 결과가 위법이란 걸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행위의 위법, 응? 결과의 위법이 아니라. 응? 예, 그래서 보자 공부해 두시고. 응? 따라서 판례 1번 밑에 중요합니다. 행위 위법설에 따라. 자, 일단 첫째 줄은 그냥 읽어보실까요? 국가배상 책임은 어느 때, 공무원의 직무수행위가 어느 때 법령 위반한 위법하게 행해졌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 첫째 끝에 밑줄 쳐주세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어떻게 됐다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면,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적법하게 행해진 거죠. 응? 행위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라면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셋째 줄, 이렇게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법집행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그 결과가 생긴다고 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가 바로 법령 적합하지 않은 행위, 법령 적합성이 그것만으로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하면 곧바로 위법한 행위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응? 그럼 이 문장의 핵심은 뭔 거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행해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법대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해도 그 공무원의 직무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는 건 아니죠. 원인이 적법인 이상. 응? 요 문장 시험에 잘 쓰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여기는 판례가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또 체크해두세요. 자, 3번 판례의 핵심은 일단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형사사건에서 총기 사용 행위에 대해서 무죄 판결 확정. 그러니까 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쐈나 봐. 응? 근데 이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 직무 위법하게 하고 하면은 이게 직권 남용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또 형사 재판 받아가지고 처벌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죄로 판결 났대.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무죄 판결 났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넷째 줄 뭐는 인정될 수 있대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핵심 판결이면 형사 책임하고 민사 책임은 뭐예요?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무죄 이렇게 났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있어서는 그 정도 좀 잘못했어도 그는 손해배상 해줘야 돼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조금씩 달라요. 위법 인정하는 정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와도 민사재판에서는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 나올 수 있다는 거. 응?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이 4번은 참 안 하기도 그런데 딱 시험에 한 번 정도 쓰였는데, 자 4번 보세요.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 밑에 6째 줄, 7째 줄 점점점 거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너무 기니까 어디를 밑줄 치시지 마시고. 시 공무원이래요. 그죠? 시 본청에 또 속해 있네. 시 공무원인데 이 사람 뭐 했어요? 옳은 일 했어. 아마 시장이 뭔가 부정부패를 하고 있나 봐.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내부 고발한 거죠. 응? 그래서 시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대요. 응? 근데 어떻게 됐을까? 응?
아마 이거 누가 신고했는지 또 다 알아냈나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공무원을 시 본청에서 이제 근무했는데 저 밑에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거야. 응? 그랬더니 이 공무원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당연히 내가 이게 이제 신고한 걸 그걸 알아내가지고 나한테 이 보복 인사한 거구나. 충분히 그럴 이제 그 정황이죠.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은 자기를 이렇게 전부 인사 조치한 거는 어떻게 된대? 예? 뭐 이렇게 보복 인사로서 위법한 것이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뭐 해달래요?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달라고 위자료 배상 청구를 했나 봐. 근데 판결은요. 근데 시장은 보복 인사했다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겠지. 그래서 시장 측은 뭐 준비를 좀 했겠지. 뭐 했는데 뭐 했대요? 응? 이 공무원의 다면 평가한 결과에 따른 거다. 다면 평가가 뭐냐면 옛날에는 상급자만 평가했어. 이 직원 그 근무 성적을. 근데 그게 좀 폐해가 있잖아. 상급자만 평가하면 밑에 직원들의 일은 뒤지게 안 하고 맨날 농땡이 피면서 상급자한테만 잘 아부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고 승진하고, 이 폐해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상급자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료도 평가하고 또 밑에 부하 직원도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고객도, 그러니까 민원인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측면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다면평가 제도예요. 응? 행정학에서 이제 이런 제도 도입하죠. 그런데 다면 평가한 결과 이 공무원 평가 점수 되게 낮게 나왔다 이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업무 좀 더 밑에서부터 더 익히고 올라오게 할 필요가 있어서 동사무소로 전보 조치한 거다. 이게 시장의 주장. 그죠? 근데 시장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자료를 다 내겠죠? 재판에? 응? 근데 이 공무원은, 당한 공무원은 뭐 자료를 낼 게 없을 것 같아. 객관적인 자료. 그냥 심증만, 내가 이렇게 신고했더니 이걸 가지고 이랬다. 뭐 이렇게. 판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증거. 심정적으로는 이 공무원의 이 말에 동조가 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 이 사람 편을 들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지. 뭐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거 이렇게 그 전부이사 주시는 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런 판결이에요. 그죠? 이거 보면은 뭐 있더라요? 4번 보니까 원래 이렇게 내부 고발하면 철저히 보호해 줘야 됩니다. 점점 이제 법이 강화되고는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하면 다 알려줘. 누가 신고했어요? 하면 다 알려줘. 황당하지. 그렇죠. 지금 법 많이 개정해서 절대로 이거 신변 보호 되도록.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 인터넷 이렇게 보는데 그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는 공식 기사는 아니고 누가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서 뭐 사는 사람인가 봐. 응? 그런데 뭐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데 무슨 그 동네에, 시골 동네에 그 뭐 여름에 이제 막 모기 뭐 이런 거 퇴치하기 위해서 소독을 해주는데 그 저기 누구예요? 그죠? 그 면인지 읍사무소인지 뭐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자기는 이제 우리 집에 모기가 너무 많고 하니까 좀 그죠, 소독 좀 이렇게 해달라. 근데 별로 뭐 식군동 안 해주는데 거기 뭐 옛날 이장집, 응? 그것도 지금 이장도 아니고 구 이장집, 거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해도 꼭 와서 거기는 꼭 그 소독을 해주고 간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무소에 가서 그 뭐 민원을 인터넷으로 했나 봐. 그랬더니 득달같이 또 이장이 와가지고 그 이장에서 뭐야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내막이? 다 또 공무원이 그 이장한테 다 알려준 거야. 그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뭐 그거 와가지고 황당한 거지 이 사람은. 아니 내가 가서 읍사무소에 가서 이게 한 걸 어느새 알고. 황당한 거지. 응? 그러니까 또 뭐 그러면 또 항의 공무원한테, 아니 이게 규정이 이게 민원 낸 사람, 이게 신고한 사람 이거 다 알려주게 돼 있느냐? 거기선 또 이런 법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별로. 저 지방 단위로 내려가면. 응?
아 그건 뭐 그냥 얼굴 부리면서 그러니까 또 뭐 아 이거 공무원으로서 뭐 이거 그 직무상 의무 위반 뭐 이렇게 걸고 그러면 또 조심하겠다 뭐 이러고 응? 하여튼 2건이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알고 예? 그냥 바로 자기 동네 왕따 돼가지고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손가락질 동네 어르신들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해오셨지. 근데 동네 분들이 다 왕따 시키고 자기 집 앞에 막 죽은 뱀도 던져놓고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서 나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러면서 막 글 올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 내부 고발 내지 민원인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참 그런 아직까지 지방에 대는 아직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예, 5번은 아까 저 미니컵 젤리 사건 그거에 관련된 거 넘어가시고 6번은 예. 그러니까 6번은 결국은 감정 저 토지 공시지가 평가 잘못해가지고 손해 입힌 거예요. 땅값 매년 정부에서 땅값 매기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예. 두 번째 줄에 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 감정 평가하는 법인이 토지 이용 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또 시의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면서도 그 잘못을 발견 못함에 따라서 그 개별 땅값이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돼 버렸대. 응? 그러면 이 개별 공시가 산정 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응? 개별 공시가가 이렇게 엄청 높게 결정되는 게 이로울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높게 결정되면 어떤 점이 불리해요? 세금이 이게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상 나옵니다. 부과돼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무슨 우리 이거 해당 사항은 없겠다. 뭐 저런 것도 나오잖아요. 우리 뭐 서울에 뭐죠? 뭐 땅이나 건물 비싼 거 갖고 있으면 더 내게 하는 세금. 응? 무슨 세금이라고 하잖아. 응? 우리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그냥 가볍게 그 6번 체크하시고 밑에 2번 법령 위반한 양태. 그러니까 법령 위반한 모습 속에는 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서 위반하는 게 있지만 뭣도 있다고요? 응? 두 번째 줄 부작위. 첫째 줄이네. 첫째 부작위. 아까도 잠깐 했죠? 이 법령 위반하는 모습에는 해야 될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것도 여기 법령 위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응? 거기다가 또 하나 두 번째 줄에 법에 뭐라고 안 써 있어도 공무원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명시돼 있을 때 안 하면 이거 위법한 부작위야. 응? 근데 법에 뭐 해야 된다고 명시 안 돼 있더라도 셋째 줄 부작위로 인한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시 안 돼 있어도. 그죠? 이거 이제 1권에서도 배우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국민의 생명시절 재산, 국민의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응? 그럼 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법에는 구조조치해야 된다 의무 없어요. 명시는 안 돼 있어. 그래도 어떻게 돼? 국가나 공무원은 그 국민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서 구조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다. 그렇게 근데 안 했다? 위법한 부작위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둘째 줄 법령에 법령 이게 다른 말 성문법 성법에 명시 안 돼 있더라도 뭐 해야 돼요?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거 안 하면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다. 자 관련하여 595쪽에서 4번 판례 3번 4번 이렇게 볼까요? 3번 3번도 되게 웃긴 경찰관이야. 그죠? 어떤 사람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대요. 그럼 운전자 차에서 내리도록 해야 되고 그죠? 응? 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그 운전자는 순찰차 태워서 경찰서로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차는 뭐 다른 경찰관이 운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경찰서 앞마당으로 갖다 놓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자기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빼겠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열쇠를 받아가지고 쫙 눈치 보다가 자기 차 몰고 쌩 도망가다 이제 다른 차 또 박은 거예요. 교통사고 낸 거예요. 그죠? 황당하죠, 그죠? 경찰관 열쇠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주운전자한테 그 직무상 위법으로 인정된 거죠. 의무위반. 4번은 저 앞에서도 공부하고 오는 건데 경찰관이 뭐 쐈어요? 가스총. 가스총을 원래 규정에도 있습니다. 얼굴 앞에서 1m 이내의 거리에서 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가스총 맞고 있는 고무하게가 엄청난 압력으로 이제 맞고 있는 상태인데 가스총을 발사 순간 고무바위가 튀어나가서 떨어지면서 이제 가스가 발사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 앞에 쏘면 고무바위가 눈 맞았죠? 실명에 이르렀다면 경찰관의 그 가스총 사용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한 행위다. 그래서 국가가 실명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피해자한테 자 3, 4번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7번 한번 체크하세요. 6번, 7번. 자 6번 보니까 이 경찰관 참 이 인권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응? 6번 보시면 성폭행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경찰관이 거기 첫째 줄에 범인 식별실이라고 있죠? 우리 영화에서 다 보죠. 그러면 이제 뭐 누구 용의자 잡아다 놓고 유리 있잖아. 바깥에서는 다 보이고 안쪽에서는 안 보이는 그렇게 만들어진 방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용의자를 데려다 놓고 이제 피해자를 밖에서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냐 범인 맞냐 이렇게 해야 되죠. 응?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경찰관이? 그냥 다 툭 터진 경찰과 그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용의자들 쭉 세워놓고 피해자 그 앞에 들어놓고 누가 그랬니 하고 지목하래. 황당하죠. 특히 성폭행 사건에 다시 얼굴 보는 거 2차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인권의식이 너무 없었던 거지. 응?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법 직무상 의무 위반. 또 하나 그 6번 판례 끝쪽에 가면 이 사건 성폭행 사건 담당했던 경찰관은 어떻게 했어요? 술집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종업원들하고 술 먹으면서 다 얘기해줬어. 그 피해자에 대한 얘기 뭐 다 해줘. 응? 이거 뭐예요? 피해자의 개인정보 위반한 겁니다. 인권 침해. 그 다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거예요. 경찰관들이 이렇게 인권의식이 약했었죠. 응? 그죠? 자, 6번 공부하시고, 그죠? 7번은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96쪽에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나오죠? 그러니까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거. 응? 거기에 대해서 1번 1번 빨리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자,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라고 문구가 있어요. 그죠? 그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게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법령 무슨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라는 게 성문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즉 뭐야? 몇 조 해가지고 법률 정해놓고 또 대통령령 이런 명령으로 정해놓은 거 성문법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 자기 의무, 뭐 해야 될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거 안 하는 거 이것만 부작이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국민의 생명체 재산에 어떻게 했어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법에 규정돼 있느냐 안 되냐 이걸 떠나 뭐 구조해야 될 의무가 규정돼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가나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그러한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다면 위법한 부작위로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입니다. 흔한 예로 세월호 침몰하고 있다. 빨리 구조해달라 요청 왔어요. 법에 규정돼 있건 안 돼 있건 해경 지체 없이 출동해야 됩니다. 가서 제대로 구조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출동 안 하는 것 자체 직무상 의무 위반. 출동을 했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가서 뭔가 구조 활동을 안 한 것도 위법. 그죠? 그래서 일부 세월호 피해 유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한 유족들은 또 배상하라고 판결 받아냈어요. 응? 1심 판결 나왔습니다. 응? 거기에 대해서 뭐 국가가 항소 안 하죠. 그걸로 마무리하죠. 응?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주는 보상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안 하는 사람은 배상 받는 거 아닙니다. 제기한 사람한테만 배상하는 거죠. 응? 자, 2번도 웃겨요. 2번도 공부하세요. 판례 2번. 경찰들이 어떻게 했대요? 시위 진압했죠? 예, 농민들이 막 시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농민들 시위는 보통 특색이 있죠. 막 소 끌고 나오고 막 그죠? 돼지 막 갖다 도로에 풀어놔 버려. 그러면 막 그거 잡느라고 몇 시간 동안 난리가 나고. 자, 근데 농민들이 시위하느라고 도로에 트랙터 끌고 나왔어. 그죠? 경찰이 다 연행해 갔어. 근데 도로에 트랙터 남겨놓고 그냥 철수했어. 밤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냥 방치해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연행만 해가고. 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거기 대해서 경찰은 철수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서 뭐 해야 돼? 트랙터를 도로 밖으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 뭐 사고 안전 조치를 뭔가 해놓고 갔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안 한 거 배상 책임 인정. 3번 또 시험 중요. 1, 2, 3번이 다 중요하네요. 3번은 지방의료단체 소유의 임야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인천시가 이거 인천시 땅이야. 인천시 야산이야, 야산 임야. 근데 야 이거 좀 형편 어려운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여기 가서 뭐해? 그냥 좀 허름하게 판잣집 같은 거 짓고 모여 살기 시작. 응? 그래서 야산에 이렇게 여기 다 판잣집들이 모여 살게 됐어. 응?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인천시도 야 이거 좀 어려운 사람들인데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이거 원래 다 철거시켜야죠. 이거 나가라고 하고 철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또 이게 생존권 침해 뭐 이런 문제가 돼서 그냥 어떻게 해왔대요 그동안. 응? 첫째 끝에 그에 대하여 무허가로 살고 있지만 관리행정을 실시해왔대요. 그러니까 여기 집들에 대해서 뭐 집원 이런 거 다 부여하고 우편도 다 배달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 꼭대기에 좀 이렇게 됐다고. 여기 꼭대기에 이 큰 바위가 있어. 에? 이게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거 위험하다 굴러 떨어질까봐 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거 좀 안전조치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갔음에도 그냥 묵살 그러고 있다가 어느 해인가 이게 굴러 떨어진 거예요. 사고 났다면 지자체는 이게 무허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게 이제 관리해온 이상은 뭐 해야 된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치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5번 판례도 체크하시는데 5번은 끝쪽에 가보세요. 5번의 끝쪽에 점점점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속 채취 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내린 암석이 가스 저장 시설을 충격해서 화재가 발생한 사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산에 흙이나 돌 캐는 거 허가를 내준 거야 시장이. 그런데 이 산 밑에 뭐가 있어요? 가스 저장 시설이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뭐가 예상이 돼? 여기서 돌 굴러 떨어지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상이 된다면 시장은 여기 토속 퇴치허가 내줄 때 뭐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 방지를 위해서 뭔가 시설을 설치하라는 등 뭔가 이런 걸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허가를 그냥 내줘서 사고가 났다면 시장이 조치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응? 네, 그런 거로 꼭 알아두시고. 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재밌습니다. 6번은 자 원래 경찰이 음주 단속하죠. 그럼 뭐로 측정해요? 호흡 측정기로 불기하죠. 그런데 호흡 측정 결과에 좀 의구심을 갖는다, 의문을 한다 그러면 경찰관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피 뽑아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체열 감정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운전자가 그럼 나 체열 감정하겠다 하고 요구한다면 규정은 또 어떻게 돼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체열 감정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얼마 만에 체열 감정해줬어요? 맨 밑으로 보세요. 경찰관이 음주 단속 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피 뽑아서 측정한 게 아니고, 응? 호흡 측정기로 측정하고 난 후 1시간 12분이 지나서 이제 피 뽑아서 이제 측정을 한 거야. 응? 그랬더니 아마 음주 수치가 더 나왔나 보다. 이 알코올이 쫙 퍼져가지고, 응? 그죠? 피 속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피 뽑아서 측정합시다 하고 요구를 했다면 규정은 지체 없이 하게 돼 있다. 그럼 그때 했으면 뭐야? 이 알코올이 피에 다 안 퍼졌을 테니까 혈액에 수치가 안 나왔을 텐데, 경찰관 네가 요구받고도 지체해가지고 늦게 한 통에 네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와서 난 처벌받게 됐다. 응? 하면서 아마 경찰관이 이거 지체 없이 측정하라고 돼 있는데 체열 감정 하도 그랬는데 그거를 위반한 거 위법 이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나 봐. 근데 규정에 요구하면 지체 없이라는 말의 문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응? 하면 이렇게 판결은 하면서 그러면 여러 정황을 볼 때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늦췄다고 볼 수는 없다. 1시간 12분 만에 피 뽑아서 한 거는. 응? 네. 그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배상할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 응? 요거 할 때마다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응? 어느 동네 의사들 쭉 있어. 병원 의사들. 다 알고 지내겠지? 그건 뭐야? 음주운전 딱 걸리죠? 걸리면 어떻게 돼? 무조건 저 피 뽑아서 측정합시다. 그리고 그 근처에 병원 갈 거 아니야? 피 뽑죠? 근데 뭐야? 그 의사 다 알고 지내. 딴 사람 피로 측정. 그래갖고 어떻게 돼? 수치 안 나온대. 서로 다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의사들끼리. 예전에 그게 한번 적발됐어요. 그 의사들끼리. 황당하죠? 어?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예. 자, 그것도 생각나.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미국 여자네. 그 사람은 술을 안 먹어도 몸에서 알코올이 그냥 생성된대. 이상 체질. 그 사람 운전으로 맨날 측정치가 막 엄청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 체질도 있대요. 뭐만 하면 후 불면 그냥 음주운전 나오는 거야. 이상 체질도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7번 판례는 중간쯤만 보실까요? 7번 판례는 중간쯤에 무슨 말이 있어요? 공무원에게 일반 국민에게 절박하고 중대한 어떤 생명시 재산에 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치를 안 한 거겠죠? 그 안 한 걸 가리켜 고의과실에 의한 뭐야? 응?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를 잘 보세요. 맨 밑에. 7번의 맨 밑에 이 사람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이제 나가는 거야, 재판에. 응? 조폭이 있어. 조폭 두목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뭘 하는 걸 내가 목격했다. 그래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고 이럴 수 있어. 그래갖고 그런데 아무래도 조폭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겠죠? 증언하면 너 죽어. 응?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형사재판의 검사가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신변보호 요청.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아무 조치를 안 해주고 그랬대요. 보호 조치를 안 해주고 있다가 그 증인이 이제 재판하는 날 법정에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 진행되는 거 시작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칼에 찔려 상해. 황당하죠. 응. 여기는 상해만 입었죠. 예.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찔려서 죽은 사건도 있고 증인되는 거 그래서 어렵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노리겠어요? 검사가 신변보호 요청 받았다면 여러 상황 판단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도 아무 조치를 안 한 경우가 이게 위법한 부작위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 나온 거죠. 예. 8번도 또 이거 다 시험 나오네. 8번은 여기 보면 뭐 있냐면 국가유공자 나오죠. 첫째죠. 국가유공자는 정부가 말하자면 보증을 해주는 거야. 국가유공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집 살라고 그러면
이 정부가 이제 빚 갚는 거에 대해서 보증하는 보증서를 이제 내주는데 그거 갖고 은행 가면 이자 국가가 보증해 주잖아. 이자 되게 낮게 싸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 있다는 거죠. 응? 근데 읽어보시면 핵심은 그거죠. 그 갑이 국가유공자인데 보훈지청에 주택 구입 대부제도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하고 신청서까지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에게서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런 대부제도 이용을 포기하고 아마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율이 되게 높게 나오나 보죠. 그래서 포기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무슨 피해가 생겨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결과가 됐다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대요. 그런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자, 이게 핵심이에요. 밑줄 쳐주세요. 자, 이 보훈지청의 담당 공무원은 이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 대부제도에 관한 전화상 문의에 응답을 하거나 대부 신청서 제출에 따라 뭐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대요. 지급 보증서 제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의무까지는 없다. 따라 그거를 알려주지 않은 조치가 고의과실에 한 직무상 의무 위반, 위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응? 그 부분을 잘 유의해 두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출 받을 때 보증서 이제 발행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 보증서를 받아갖고 은행 가면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응? 그런 걸 안 알려주거나 안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활용을 못해서 결국은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응? 그러나 애시당초 담당 공무원은 그거를 알려줘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응? 법률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배상 책임 인정 안 된 사례. 자, 9번 판례의 의미는요. 저 옛날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한다 이거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응? 그래서 거기 9번 앞부분부터 읽어보세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체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했느냐 아니냐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체 재산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여기 중요한 말이 그겁니다. 과소보호 금지원칙.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게 과소보호하는 거죠. 그거는 금지된다는 거죠. 응? 필요 최소한 정도만큼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응? 그 정도에도 못 미치는 과소보호는 금지된다는 원칙입니다. 응?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 또는 과소보호 금지. 여기 잘 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이제 옛날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미국에서 이제 그 광우병 발생해가지고 소고기 수입한다고 했는데 그 소고기 수입하는 그 조건을 나이가 몇 살 이후 된 쇠고기, 응? 그 다음에 어느 부위 이런 게 쭉 기준이 있는데 그 안전 기준이 국민을 광우병으로부터 최소 보호하는데 충분한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게 과소 보호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적법으로 판결난 사례예요. 응?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599페이지에서는 이제 맨 위에 걸 한번 보세요. 수익적 헌정 처분.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준 거야. 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뒤늦게 뭐야? 아니 왜 내가 신청했다고 허가를 내주냐? 응? 그 허가 내준 것 때문에 나 피해 입었다.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느냐? 보통은 어느 때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 예? 아니 안 해줘가지고 피해 입었을 때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청한 대로 해줬어. 지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신청한 대로 해줬어. 해줬는데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이거 내가 신청했더라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해줘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달라. 이게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간단히 보면 원칙은 안 되는 거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땅에다가 뭘 건축하겠다. 건축허가를 신청.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한 달 있으면 거기 도로 저 만드는 거 시작이 될 거야. 다 계획이 잡히고. 그러면 그 건축 허가 내줬어도 그 사람 건축 못 하게 되는 거야. 공무원 측에서 그거 다 알면서 그 건축 허가 내줬다. 응? 그 사람은 허가 받은 걸로 알고 뭐 했어? 다 저 뭐야? 뭐 계약하고 막 투자해서 준비 다 해놨는데 도로 만든다고 건축 못해 이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러면 공무원은 그런 사정을 다 알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건축허가를 내준 통에 내가 피해를 엄청 입게 됐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한테 이익 준 조치가 그 이익 달라고 신청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물론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한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게 1번에 밑줄 쳐놨죠. 제가 어떤 경우라는 거야 말하자면 응? 여러 가지를 굳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 허가 같은 거 신청하는데 허가 내주게 되면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그럴 거에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허가 내달라고 신청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요구되는 그런 정도일 때 한해서 허가 내준 조치로 인해서 상대방 피해 부분 배상해야 된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거. 그래서 그 밑에 판례들이 그와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이런 건 뭐 복잡하게 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이거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방가로 4번도 원래 앞에 1권에서 공부하고 오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공부하시자면 그 4번 민사법원이 선결 문제로서 위법성 판단 가능 여부 참 어려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거 전제 조건은 예를 들어서 뭐 허가 거부한 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래서 위법이라서 이거 취소해서 없던 일로 할 것인지 이거는 행정소송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는 인정할 수 있어도 그 행위를 없던 일로 취소하는 건 못해요. 민사소송 재판하는 법원은. 근데 거기 보니까 자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첫째 줄 두 번째 끝에 보세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법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민사소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민사법원은 뭐 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 행위 위법이냐 아니냐 독자적으로 판정 내릴 수 있다 없다? 독자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해서 판정하고 배상해주라. 고의과실이 있는지 또 다 판정하고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도 공부하는 건데 거기 판례 1번 있죠? 판례 1번. 중요한 판례니까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뭐 여기서 중복해서 공부해도 됩니다. 앞에 1권에서 공부할 때는. 자 1번 보면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이거 대집행할 때 공부했었네? 철거 다 끝났다면 뭐 대집행 계고 영장 통지 이런 거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고 행정소송할 이익은 없어요. 하지만 먼저 미리 취소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먼저 취소 판결이 내려져야만 위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위법 인정하는 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먼저 취소한다고 판결 안 내려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민사법원이 위법한 조치였다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 2번도 아까 했죠?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는 위법 인정 범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로 판결 났어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뭐로 나올 수 있다고? 배상해라. 위법 인정되었고. 아까 그 사건 그 얘기예요. 자, 그 정도 하시고 오른쪽에 601조 타인에 대한 요 요건 이어갑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어야 그 피해자가 에게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타인은 누구에게 했어요? 피해자를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 응? 그래서 타인이란 동그라미 1번 읽고 지나가세요. 가해 공무원과 그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자. 응? 사람이든 회사 같은 법인도 다 피해자로서 배상받을 수 있죠. 타인에는 공무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공무원이 있고 피해 공무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공무원 중에서도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피해자가 됐더라도 제한을 해놨죠. 국가에 배상 청구 못하도록. 응? 네, 그런 얘기고요. 외국인도 피해자로서 타인에 당연히 포함되는데 우리 법이 상호주의를 규정해놨다 그랬죠. 다 앞에서 배운 거 체크하시고. 응? 자, 그러면 여기서 판례 중에 2번을 중시하세요. 2번은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는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거와 관련해서 상호 보증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 그 나라,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딱 조약이 맺어져 있을 때를만을 가리키는 거냐? 그건 아니래요. 꼭 조약이 맺어져 있을 때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응? 그 사망에서 국가배상법 7조에서 말하는 상호 보증이란 2번 판례 밑줄 쳐 있죠? 상호 보증은 뭔다? 응? 외국의 법령이나 판례나 관례 등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서로 피해자가 되면 국가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배상해준다 이렇게 딱 조약이 맺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의 국가배상법과 비슷하게 일본도 국가배상법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정해놨고 판결도 그렇고 등등 비춰보면 결국 일본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배상해준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때문에 피해 입었다면 그 일본인은 피해자의 일본인은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로 인정돼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꼭 조약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다. 상호보증이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걸 말합니다. 자, 첫째 끝에 뭐는 포함 안 해요?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제외. 이거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에요. 반사적 이익 이꼴은 뭐예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 이익을 침해받은 건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감수해야 될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반사적 이익은 제외, 배상 대상 아님. 그 다음에 또 아는 거 있죠? 재산 피해만 물어주나요? 배상해주나요?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 다 물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거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손해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죠? 그러면 어떻게 돼? 피해. 차 부서지고 나 몸 다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 이게 다 적극적으로 발생한 손해. 그럼 소극적 손해는 뭐냐? 교통사고가 안 났더라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얻지 못했죠? 그런 걸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거 다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 602척의 상당 인과관계는 이 손해가 생긴 거하고 뭐하고 이게 결과예요. 손해가 발생한 결과가 생긴데 이게 뭐에 의해서 생겼을 때 원인이 뭐였어야 돼요? 이거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요. 아니 손해가 다른 원인에 생겼으면 국가가 배상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앞에 인과관계는 과학적 법칙과 같은 그런 엄격한 인과관계 아니고 우리 사회생활에서 사회 통념상 이게 있으면 이게 나온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 자, 관련해서요. 동그라미 2번을 또 잘 주의하세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보면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가 부여돼 있어. 법에 의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
이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 응? 오로지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의무?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면 여기까지 보면 그런 의무라면 개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거 해라 한 이유가 개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없고 조직 내부 질서 유지, 사회 전체 공익만을 위한 의무. 이렇다면 그 법이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 부여한 목적은 개개인을 보호하려는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없기 때문에 설령 공무원이 그러한 의무에 위반해서 개인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건 아니다. 라는 논리도 되고 인과관계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 해서 배상 책임 인정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키워드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어떤 의무? 내부 질서 유지 의무. 사회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의무. 그러면 배상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만 배상 책임이 있어요? 법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 개개인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 그런 의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관련해서 판례 1번 보시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그죠?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일지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라 하고 부여된 의무라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와 피해자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법에 의해서 의무가 부여됐더라도 그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라면 순전히 행정적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라든지 사회 공공 일반의 전체 이익을 공익을만을 위한 의무라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와 의무 위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배상 책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603쪽에 가면은 상당 인과관계 인정한 사례 1번 보세요. 1번. 다 이제 시간상 다 읽진 않고 탈영병이 생겨가지고 그죠? 총기 난사 민간인 막 죽였네. 근데 그러면 이걸 생각할 거예요. 야, 그 피해 유가족들은 아니 군대에서 이거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군인을 왜 탈영해갖고 총기 난사하냐? 군이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 국가가 배상해라 이런 얘기죠. 응? 그 인정됐어요? 첫째 뭐가 이 탈영병이 원래 문제사병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국가는 문제사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선도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등 병력관리 소홀히 했다. 그럼 이 병력관리 소홀히 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총기 난사로 인 탈영병의 총기 난사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 사이에는 사망 사이에 뭐가 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과관계 있으니까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탈영병 사건. 그 다음에 그 2번, 3번 비슷합니다. 3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총기, 탄약, 폭발물 이런 거 군대에서 관리 잘못해가지고 관리 부실로 이런 게 유출돼서 무슨 강도 이런 거에 이용됐다면 피해자 사이 국가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4번 다 2, 3, 4 마찬가지죠? 다 수류탄, 총기, 탄약. 또 5번, 1번하고 맞아요. 헌병대에 영창된 군인, 영창에 수용된 군인이 탈주, 영창 관리 잘못한 거하고 얘네 탈주병들이 민간인 대상으로 범죄 저지른 거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된다. 국가 배상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쭉 인과관계 인정한 사례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도 체크. 14번도 체크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새 책에서는 15번이 추가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전 책은 없죠? 15번은 옛날에 이제 그 국가에서 간첩 조작한 사건. 간첩 누군가를
온 가족을 간첩, 그러니까 그 집에 뭐 남자 뭐 간첩이라고 고문해서 막 허위 자백 받아내고 그렇게 되니까 그 가정은 박살나죠. 그래서 그 자녀들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맨날 감시받으면서 어디가 쫓겨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가 한 3, 40년 지난 뒤에 그게 이제 국가에 의한 조작이었다 이렇게 해서 밝혀지면 그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인정한 사례예요. 네, 그런 거로 보시고 상당 인과관계 부정한 사례 1번 판례 보세요. 재밌는 사건 1번 판례. 자, 군대에 있어 상급자인 피해자가 하급자인 운전병의 권유 군용 트럭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어 운전케 하고 운전병 및 동행인들에게 술 먹이고 운전하는 중 장난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대요. 그죠? 그런데 이거 민간인을 친 건 아니고 얘를 장난하다가 차가 뒤집어졌어. 아니면 다리 아래로 떨어졌던가 그렇게 가정해 보세요. 근데 누가 손해배상 청구했어? 국가를 상대로. 에? 그 상급자가 군대 그 상급자가 어떻게 한 거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야. 그죠? 근데 판결은 뭐야? 응? 그 상급자가 피해자잖아요. 그 상급자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그죠? 근데 뭐래요? 이 상급자가 하급자인 운전병의 권유 트럭 꺼내서 운전하게 되고 술도 먹이고 운전하던 중 장난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이거 결국 피해는 뭐에 의해서 발생한 거야? 응? 상급자인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 지 행위에 의해서 지가 피해를 입은 거래. 그러면 뭐야?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그런 거죠. 응? 네. 망신당한 사건이네. 네. 2번 판례 되게 재밌어요. 2번. 아니 도대체 군병원에 입원 중이던 사병들이 왜 병원을 탈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군병원에 입원 중이던 사병들 탈영해서 민간인 상대로 강도살인. 응? 네. 그러면 군병원에서 우리 상생 군병원에서 저 관리 책임자들 얘네들이 치료 안 받고 탈영에 가서 탈영에 나갈 것이다. 그래서 강도살인할 거다. 사실 그런 거는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응? 근데 이제 뭐 이럴 수는 있죠. 얘네들이 뭐 탈영을 모의하고 뭐 강도살인 하려고 그런다. 이걸 알면서도 제대로 못 막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그때 뭐 좀 그 관리 감독을 조금 잘못했다, 부실하게 했다라고 해서 그거하고 이 병원에 입원 중인 군인들이 탈영해서 강도살인 행위에서 피해 발생시킨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 인정 안 했어요. 응? 군 병원 입원 중이던 사병들 탈영과 응? 탈영했는데 강도살인했는데 그 둘째 줄인가요? 그 당직군의관 일직사병 이렇게 해서 이 관리 좀 잘못한 거 요거하고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근데 아까 영창 관리 잘못해가지고 헌병대 영창에서 탈영한 군인들이 그 범죄 저지른 거는 인과관계 인정한 거고 요거는 군 병원에 인정 안 한 거고 이렇게 좀 구별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5번 판례가 아주 중요해요. 5번 판례. 응? 5번 판례가 아주 중요해서.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첫째 줄 중간에 상수원수 수질 유지 의무가 있어요. 상수원수 수질을 유지해야 될 의무.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상수원수 수질 유지 의무가 담당 공무원에게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수질 기준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그게 방송에 나왔어.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돗물 만드는 그 원수, 수돗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수 이 수질이 기준치 제대로 유지 못했다고? 가면 생각하면 그러면 오염된 원수를 끌어올려서 그걸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어서 파이프로 우리 집에 그렇게 공급되는 거야? 그럼 나 그 물 먹었는데 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되고 우려가 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수원수 공무원이 수질 기준 유지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내가 이 건강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됐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인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자, 첫째 줄에 우리가 밑줄 쳐서 상수원수 공무원들 유지해라. 일정 기준 유지라고 부여한 의무는 누구를 위한 의무?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의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의무가 아니고 둘째 줄에 나왔나요?
두 번째 줄 끝에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하여 공공 일반의 전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읽은 거 생각나요?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가 조직 내부 질서, 행정직 내부 질서 유지만을 위한 의무라거나 사회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라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죠?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배상은 안 해도 된다. 결론이 그거죠?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7번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7번. 자, 7번 보시면 네. 첫째 줄 공공기관에 법이 무슨 의무를 부여했대요? 응?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인정했대요. 응?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그 공공기관은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응?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시키고, 응? 법이 그런 의무를 부여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신제품 만든 중소기업이 가서 어떤 공공기관 찾아가서 사달라. 근데 거기서 거부했나봐. 안 사줬나봐. 그죠? 그랬더니 뭐야? 이 사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의무 위반이다.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했나봐. 그죠? 근데 배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첫째 줄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신제품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될 의무는 누굴 위한 의무? 응? 그 신제품 만든 중소기업 사장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예요? 아니래요. 무슨 의무래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셋째 그대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지. 응? 네. 그 인증받은 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 아까 논리 사회전체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 위반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됐다 해도 이게 판례가 왔다리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 피해와 그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피해받은 개인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침해받는 거에 불과하니까 구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번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 606쪽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제가 그렇게 뽑았는데 1번 보시면 첫째 줄, 자 중요한 단어가 쭉 읽어보세요.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망한 원인이 뭐예요? 사망의 원인,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원인, 질식 사망. 이게 일단 중요한 열쇠예요. 자, 질식해서 사망했다. 결국 뭐예요? 대피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응? 화재가 났는데 대피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다 막아놨어. 비상구 다 막혀 있어. 거기 막 술박스 막 쌓여 있고, 응? 그죠? 그래가지고 많은 인원 사상자가 발생. 그래서 그 피해자 유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누구한테 청구했냐? 자, 경찰 어디 소속이냐? 국가 소속이에요. 국가 상대로 국가에게 배상 청구. 왜 이 국가에게 배상 청구 물었어요? 경찰 공무원들이 여기 뭐 성매매도 하고 불법 영업하는 거 다 알면서도 그 제대로 단속 안 했다 이거예요. 응? 그럼 경찰은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한테 배상 청구. 그 다음에 여기 아주 군산시죠. 군산시 공무원들이 또 뭐 잘못했다는 거야. 여기다 막 뭐 불법으로 영업하고 무허가로 막 영업하고 막 건물도 막 그 허가받지 않은 채 막 용도 변경하고 막 증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영업하는데 이거 단속 시공무원들이 단속 의무 제대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군산시 지자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군산시에게 또 배상 청구를 했어요. 또 누구한테 또 청구했어요? 이번에는 소방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화재에 대비해서 뭔가 그 대피로라든지 이런 거 그 안전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소방 공무원들이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사망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소방은 어디 소속이냐면 각 시도 소속이에요.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 한대요.
그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 공무원으로 다시 옛날처럼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죠. 예, 지금 시도 소속이에요. 시도 소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충청북도인지 어딘지 서울에 비하면 시설, 장비 되게 낙후돼 있잖아요. 아니 그 재정 격차가 크니까 그렇죠? 뭐 소방차도 뭐 사다리도 제대로 잘 안 펴지는 그런 막 30년 된 소방차 보유하고 있고, 응? 그 격차 때 재정 격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국가로 그럼 국가로 환원시키면 다 일률적으로 다 그 재정 지원을 다 합니다. 낙후된 거 다 개선하고 하는데 이 자치를 하게 되면 소방은 자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의 소관사항이에요. 소속도 전라북도로 돼 있어서 전라북도를 상대로 또에게 또 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피해자 유족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이 여종업원들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되게 만든 주 원인은 질식. 질식은 대피를 제대로 못해서. 그죠? 따라서 질식 사망의 주 원인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소방에. 응? 그래서 물론 군산시 공무원들이 무허가로 영업하고 막 불법 영업하는 거 제대로 단속 안 하는 의무 위반은 있지만 그 시공무원들의 의무 위반하고 이 질식 사망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그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응? 배상 책임 인정 안 함. 그죠? 응? 군산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 안 한 게 그게 1번입니다. 1번. 아시겠죠? 질식 사망의 결과와 시 공무원들이 단속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하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 군산시는 배상 책임 없다. 1번이 그거예요. 그러면 2번은 이거예요. 질식 사망한 결과와 원인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네? 소방이 제대로 직무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소방이 속한 전라북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판결입니다. 네? 여기 소개는 안 했는데 경찰이 이거 뭐 성매매하고 불법 영업하는 거 알면서도 제대로 단속을 안 한 잘못 그리고 국가한테도 청구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경찰이 제대로 단속 의무 안 한 거하고 질식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배상 책임 인정 안 된 거예요. 응? 요것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거예요. 응? 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 경찰 얘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돼서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요건까지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만큼이나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하나 5조 또 하나의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사유 중에 하나 또 하나 있고 이거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 무슨 제도가 있어요? 손실보상제도라고 있죠. 그것까지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